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보통 50대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요즘 골감소증으로 병원을 찾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골감소증이 심해지면 골다공증이 되는 건데 노출이 많은 여름을 맞아서 무리하게 한 다이어트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리한 다이어트가 불러온 골다공증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가정의학과의 김응수 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골다공증은 많이 들어봤는데 예, 골감소증이라는 거 조금 생소합니다. 예, 어떤 걸 골감소증이라고 예, 이야기하는 예. 건가요? 예. 골다공증은 뼈에 칼슘과 무기질이 빠져나가면서 골량이 감소해서 미세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서 약한 자극에도 골절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예. 골감소증은 골다공증의 전 단계이면서 아, 골밀도 감소에 따라 골절 위험도가 증가가 됩니다. 네. 대개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예. 척추골절은 재채기나 허리 구부림, 가벼운 물건들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가장 심한 경우인 고관절 골절은 일상생활 중에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음, 그래서 골다공증의 형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에 의한 골흡수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골 형성과 항상 짝을 이뤄서 동등한 양의 골 형성과 골 흡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뼈의 향상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폐경 후 발생한 여성 호르몬 감소에 의해서 파골세포의 활성화되는 경우는 과도한 골 흡수를 일으켜서 골 흡수, 골 형성 균형을 깨뜨려서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예. 골다공증을 확인한 골밀도 검사 대상이 중요한데요. 심사평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비외상성 골절, 골다공증 유발 질환이 있거나 또 그런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또한 그 기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뭐 65세 이상, 70세 이상, 예, 그러니까 나이 좀 드신 예, 예, 분들이 골다공증을 많이 좀 걸리는 걸로 예, 알려져 예, 있는데, 그런데 또 요즘에는 20대 예, 환자들이 또 예,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왜 그런 예. 걸까요? 예. 그것은 그 골다공증이 20대 젊은 여성에서도 발생한 이유는 그 불규정적인 식이 습관 때문입니다. 네. 그 인스턴트 식품이나 카페인이 많은 음료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게 원인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그 살 빼는 원푸드 다이어트의 어, 경우는 칼슘이나 비타민 D 부족을 일으켜서 골다공증 위험도를 높이게 됩니다. 예. 거식증 같은 식이장애 환자에서는 그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부족도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골다공증 환자가 또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예, 들었거든요. 그 예, 예. 이유는 어디 예. 있을까요? 한국에서 그 골다공증 유병률은 그 요골 골밀도로 분류했을 때 50대 70.6%, 네. 60대 18%이고 팔꿈치뼈 초음파를 기준했을 때 50대 여성의 21%, 60대 여성의 40%가 골다공증이 됩니다. 예. 그 2010년 통계청 발표한 국민건강 통계에 의하면은 50세 이상 골다공증 유병률은 여성의 34.9%, 남성의 7.8%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골다공증 환자 비율도 높아지는데요. 아, 네. 골다공증 요인인 비타민 D 저하가 노인일수록 많습니다. 노인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한 원인은 햇볕 노출이 적고요. 우유나 유제품 섭취가 적은 것도 이유가 됩니다. 또한 피부로부터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나이가 많을수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뿐만 아니라 커피를 만약에 예, 마시게 되면은 예, 골다공증을 예, 유발시키는 데 예, 도움이 된다. 예, 이런 예. 얘기를 들은 아, 적이 예. 있어요? 그 커피나 콜라나 또 요즘 유행하는 그 에너지 드링크 같은 네, 그 네. 고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면은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해서 칼슘이 소변과 대변으로 많이 배설이 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몸속에 칼슘이 저하가 되고 그것이 골밀도 감소를 일으켜서 골다공증 위험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골다공증에 걸리는 그런 예, 예, 원인들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현재 상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예. 있을지 또 예, 궁금하거든요. 그 적절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하는 것, 그리고 규칙적인 체중 부하 운동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골다공증이 있는 모든 환자에서 권고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50세 이상 여성의 경우는 하루에 1200mg의 칼슘과 800단위의 비타민 D를 섭취하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네.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하는 약은 크게 골 흡수 억제제와 골 형성 촉진제가 있는데요. 골 형성 촉진제에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은 골모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뼈를 만들도록 합니다. 음. 그렇지만 가격이 비싸고 주사를 매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별로 사용되질 않습니다. 네. 대부분 사용되는 약은 골흡수 억제제입니다. 과거에는 여성 호르몬제를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제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의 부작용은 위장관 식도를 자극해서 궤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컵 이상의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하고 다른 음료나 약물은 최소 30분 이내에 투여하게 됩니다. 네. 역류이나 자극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30분은 또 눕지 말아야 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장기간 투여할 경우에 턱벽에서나 비전형적 골절의 발생 위험도가 약간 증가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약을 쓰다가 쉬는 휴약기 선택은 개개인의 골절 위험성과 특성을 고려해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고릅수 억제제라는 약물 치료를 주로 그렇죠. 사용을 예, 하고 예. 있는 예, 거군요. 예. 자, 그리고 그 골다공증에 대해서 들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예. 제가 들은 것 중에 또 하나가 골밀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예, 최고치를 만들어내야 예, 예. 한다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예.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 그 골격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그 열량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40대가 될수록 이제 감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즉 골량은 여자보다 남자에 더 심하게 감소를 보이고 전체 골격 중에 부위별로 다르게 감소하는데요. 네. 골량의 증가가 사춘기 정에 가장 왕성해지고 최대 골량은 30대 초반에 형성이 돼서 됩니다. 그래서 아,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요. 예. 사춘기 때 최고 골량 달성을 위해서는 칼슘을 하루에 1000에서 1500ml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골량을 갖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이제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예, 알아봐야 예, 될 것 예.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예방할 수 예, 있는 예. 방법까지 다 예, 같이 예. 좀 전해주시죠. 예, 먼저 금연을 뭐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간접 흡연도 그 골다공증 위험 인자에 해당되는데요. 흡연자 가족인 경우는 고관절 골다공증 확률이 3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과도한 음주를 삼가해야 합니다. 소량의 음주는 뼈 건강에 해롭지 않지만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뼈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낙상의 위험도를 증가가 시킨다고 합니다. 네. 낙상 및 이로 인한 골절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체중 부하 운동 및 근육 강화 운동이 필요한데요. 체중 부하 운동은 걷기, 달리기, 계단 오르기, 배드민턴, 춤 등이 있습니다. 근육 강화 운동은 역기나 헬스 같은 것이 좋습니다. 네. 걷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중 운동도 고려하게 됩니다. 주 3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적절한 양의 칼슘 보충제가 필요한데요. 대한골대사학회 하루 권장량은 18세 미만 50세 이상 같은 경우는 1200mg, 그 사이 성인은 1000mg입니다. 한 번에 500mg이 넘지 않도록 나누어 복용하고요. 탄산 칼슘보다는 구연산 칼슘 주제가 더 흡수가 용이하고 결석 위험성이 적다고 합니다. 네. 칼슘 섭취의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를 통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칼슘이 많은 음식에는 유제품,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낙농 제품과 브로콜리 같은 녹황석 채소, 굴, 멸치, 새우, 뱅어포, 북어 같은 생선, 콩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골다공증 환자에서 자주 볼 수 있고요. 그 비타민 D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게 되면 낙상과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도를 줄이게 되는데요. 비타민 D는 햇빛 노출에서 피부에서 합성하는 것이 80%이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동안에 일주일에 3번 아침과 늦은 오후에 손, 얼굴, 아래팔에 15분 이상 그 햇빛 노출에서 비타민 D 농도를 높이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름을 맞아서 무리한 다이어트 하는 분들 많은데요. 한 번 낮아진 골밀도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또 완전한 복구도 어렵습니다. 무조건 마른 몸에 대한 환상을 갖기보다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가꾸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